보면 상함수 활용 파트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 사인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지?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넓이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일단 사인 법칙은 언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대변 대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변이랑 대각이 주어졌을 때, 이때 이 공식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 그러니까 이 각과 그거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또는 뭐 이 대변과 이거의 대각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이렇게 어쨌든 대변 대각이라는 관련된 식이 나왔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일단 사인 법칙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또 사인 법칙이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외접원이라는 말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외접원. 이 외접원이랑 얘랑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인 법칙은 이제 기지? 변의 비. 변의 비에 관련된 문제로도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냥 거의 다 사인 법칙이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이 사인 법칙 같은 경우 니네가 이 도형 파트가 없어. 솔직히 고등학교 내용 중에 도형의 단원이 고등학교 내용에서 기하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도형을 거의 안 배우거든. 근데 나중에 미적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각함수를 막 도형 파트가 막 나와. 삼각함수의 도형을 막 미분시키고 막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되게 많이 쓰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일단 사인 법칙 증명부터 잠깐만만 들어가면, 일단 사인 법칙에 기본적인 증명이 들어가려면 일단 외접원이 필요해. 이런 외접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자, 외접원을 니한테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삼각형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지? 왜냐면 원은 세 점을 가지고 무조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자, 그럼 여기를 만약에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B라고 하고 내가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원주각에 의해서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요렇게 이은 다음에 요렇게 이으지 않아? 그럼 항상 요각과 요각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중3 때 배우지, 그지? 중3 때. 중3 때, 왜냐하면 이 원주에 의해서, 이거 뭐 내가 증명까지 안 할게. 호 BC에 의해서 이 각과 이 각은 항상 같을 거다라고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다고. 그리고 얘가 원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잖아? 얘가 이 원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면 여기의 각이 무조건 90도다라는 것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지? 나 설명 안 해도 되지? 왜 그런지? 자, 그럼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분명히 내가 니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사인 A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거든? 사인 A를. 그러니까 이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니네한테 내가 사인 A를 구해보래. 이 사인 A를.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 A라는 각과 이 A'의 각은 분명히 같을 거라고 내가 니한테 말했어. 그지? 왜 같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주각에 의해서. 그래서 사인 A랑 분명히 사인 A'이 분명히 같다라는 건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 왜냐면 각이 같으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는 이 A'을 잠깐 봤더니 우리가 이 외접원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쓸게. 그럼 이 R이라고 써도 상관없겠네. 무슨 말인지 했지, 그지? 그럼 우리가 사인 A'은 당연히 빗변분의 높이니까 여기가 빗변인 거고, 왜? 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에 대한 대변 얘가 빗변인 거고, 얘가 이제 높이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분의 BC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삼각형에서 각 A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보통 스몰 a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를 결국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분의 A다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결국 사인 A는 항상 이거랑 같다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사인 A의 공식이 뭐랑 같냐면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야. 2R분의 A다라는 공식이 이제 사인 A인 거야. 야,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B도 증명할 수 있고 C도 증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안 할게. B도 증명하고 C도 증명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결국은 잘 봐. 사인 B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면 2R분의 B가 돼버릴 테고, 그지? 사인 C는 뭐가 될 거냐면 결국 2R분의 C가 돼버린다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했지?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봐봐. 이건 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듯이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은 사인 A분의 A다라고 써도 상관없겠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R은 사인 B분의 B다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R은 사인 C분의 C다라고 쓸 수 있다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사인 법칙의 전체적인 내용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걸 우리는 바로 사인 법칙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봐봐. 만약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결국 두 변 두 각이야. 어떤 문제냐면 니네한테 사인 법칙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겠지. 증명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니네한테 만약에 여기가 뭐 만약에 60도야. 뭐 여기가 뭐 45도야. 근데 여기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3이다라고 니네한테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럼 봐봐. 얘랑 서로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니네한테 주어졌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해서 여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이게 바로 유공식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한테 다 있으면 사인 60도분의 사인 60도분의 3은 니네가 구하고 싶은 길이를 여기라고 잡아준다라면 결국에는 사인 45도분의 x랑 같을 거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x의 값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 사인 법칙.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외접원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사용하는 공식은 바로 요거겠지, 요거. 그지? 2r은 sin a분의 a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가 만약에 이거랑 이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니네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랑 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고 이 원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2r은 sin a분의 a니까.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한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그러면 2r은 sin a분의 a니까 sin 60도분의 3이 돼버려서 우리가 결국 r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r을 구한다는 건 당연히 이 원의 넓이인 파이 r 제곱도 니네가 마찬가지로 구해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째 공식. 그러니까 사인 법칙에 나올 수 있는 공식이 이렇게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랑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 마지막으로 얘들아 이거랑 같기 때문에 다시 보면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sin c분의 c가 같다라는 걸 이용한다라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리식 단원에서 얘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삼각형의 변의 b는 sin 각의 b와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한테 이렇게 뭔가의 각을 주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변, 이거에 대한 대변, 이거에 대한 대변의 이 변의 비가 사인의 값과 같다라는 거. 요 세 가지. 그래서 사인 법칙은 요 세 가지밖에 없어.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무슨 말인지 했지? 뭐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을 거야. 문제는 어렵지 당연히. 이게 이제 니네가 눈에 보여야 돼. 이게 내용은 이건데 실제로 여기서 니네한테 뭘 물어보는지를 니네가 찾아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맨 마지막은 요거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사인 법칙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두 변 두 각.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련된 문제. 마지막 변의 비가 각의 비다라는 문제. 요 세 가지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됐지? 사인 법칙 정리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와서 코사인 법칙. 실제로 사인 법칙보다는 코사인 법칙의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자, 일단 코사인 법칙은 언제 문제가 출제되냐? 일단 두 가지로 나눠준다라면 일단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랑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보면 알다시피 활용도가 달라. 얘는 지금 두 변과 두 각이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얘랑 얘를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뭐 얘랑 얘를 물어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준다는 거야. 얘랑 이렇게 두 변과 끼인 각을 주는 거야. 마주보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활용도는 확연히 달라. 그러니까 분명히 사인 법칙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걸 주는 거고 코사인 법칙은 마주보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 걸 구해내는 거야.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걸 주어진다. 코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걸 구해낸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를 주어지잖아.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어떤 각들인지 다 구해낼 수 있어. 아까 전에는 세 변의 비를 줬던 거고 이번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물론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각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번 내용이랑 2번 내용은 조금 겹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코사인 법칙의 증명도 되게 단순합니다. 뭐
전 공식을 외우기 싫은 사람은 안 외워도 상관없을 정도로 되게 단순한 공식인데 이걸 맨날 이렇게 하기 귀찮아서 그냥 외우는 것 뿐입니다. 잘 봐.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삼각형 ABC가 있어. 자, 우리는 각에 대한 대변을 일반적으로 스몰 a, 각에 대한 대변을 스몰 b, 각에 대한 대변을 스몰 c다라고 이렇게 써줄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거.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이제 뭐를 한번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자,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 번만 떨어뜨려 볼게.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볼게. 수선의 발을 한 번만 떨어뜨려 볼게.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떨어뜨려 보면 우리 여기 길이는, 자, 내가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를 x.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당연히 a-x인 거 맞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잘 들어봐.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그냥 아니다, 코사인 b로 그냥 바로 들어가자.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편하겠다. 그냥 각을 하나 안다고 가정하고 이걸로 증명할게. 그냥.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걸로 다시 한번 증명하면,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요 길이부터 한번 찾아보자. 우리 요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내가 여기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건 직각삼각형이 될 테고, 변 C가 각 B를 끼고 돌았으니까 C가 각 B를 끼고 돌았다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당연히 여기의 길이가 C 코사인 B니까 여기는 A-C 코사인 B다라고 써도 전혀 문제될 게 없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분홍색을 한번 구해볼 건데, 분홍색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냐,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냐, 그지? 그럼 먼저 좌변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볼게. 좌변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렇게 되겠지. C제곱 마이너스에 C제곱 코사인 제곱 B에다가 루트 씌워준 게 분홍색 길이겠지. 자, 우변을 가지고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씌우는 건데 귀찮아서 안 씌울게. 오른쪽도 봐봐. B제곱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코사인 B. 뭐야? 말을 안 해줘. C 코사인 B지, 그지? C 코사인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냐?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일 테니까. 원래는 루트 씌워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럼 이렇게 둘이 딱 떼도 이렇게 상관없지 않아? 그럼 분명히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맞지? 따라오고 있는 거지? 자, 좌변은 그냥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코사인 제곱 B다라고 쓸 거고, 우변 잠깐 보면 A제곱에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플러스 C제곱 코사인 제곱 B다라고 니네가 써줄 수 있겠네.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주면 잘 봐봐. 일단 C제곱 한쪽으로 다 한 번 더 쓰자. B제곱 마이너스에 A제곱 플러스 2AC 코사인 B에 마이너스 C제곱 코사인 제곱 B다라고 쓰면 또 얘랑 얘가 사라지겠지, 이제. 이해했지? 자, 그럼 이제 나는 요거만 요걸로 여기서 다시 갈게. B제곱은 이라고 쓰고 얘만 남겨놓고 얘를 다 왼쪽으로 넘길게. 그럼 B제곱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C다라고 코사인 B다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야. 무슨 말인지 잘 봐, 얘들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볼게. 얘들아, 이거의 제곱은 뭐랑 같냐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결국 다시 말해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잖아?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4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도라면 니네가 여기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뭐가 되는 거냐면 x제곱은 4, 46 더하기 5, 5,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해가지고 x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 됐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면 삼각형이 넓이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한번 변형해 볼 거냐면, 자, 코사인 B를 구해보려고. 코사인 B.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두 개 왼쪽으로 넘기고 양쪽을 마이너스 2AC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냐?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됐지? 이거 뭐 식정리하는 건 내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잖아. 이해한 거 맞지? 그래서 코사인 b는 잘 봐.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다시 말해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잖아? a랑 b랑 c랑 모두 다 알잖아? 그럼 무조건 어떠한 각이든 다 구해낼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한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떠한 각이 아니라 어떠한 뭐 그런 거겠지. 어떠한 코사인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든다면 니네 이거 그냥 직각삼각형인 거 니네 뻔히 알 텐데 3, 4, 5 너무 유명한 피타고라스 수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지금 니네한테 내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코사인 A를 구해달래. 그럼 공식이 뭐냐면 잘 봐. 코사인 A를 구해달라고 하면 2, 4, 5분의 4, 46 더하기 5, 5, 25 마이너스 9가 된다고. 그럼 뭐 계산해주면 얘는 얼마야? 10에 40인가? 20에 40분의 위에도 계산해주면 얼마지? 얘가 41에다가 9 빼니까 얼마냐? 36 나오나? 맞지? 그러면 얼마 나와? 9로 4로 약분하면 32야? 32 나온대. 그럼 뭐 8로 약분할게 얼마야? 5분의 4 나오죠. 실제로 니네 이거 피타고라스 수라서 얘들아 이거 피타고라스 수라서 여기가 직각인 거 알고 있지 지금? 3대 4대 5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실제로 지금 니네 만약 얘가 직각삼각형이었을 때 코사인 A 구해봐라 그러면 5분의 얼마야? 4 맞지?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어떠한 코사인의 값도 모두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지?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 얘들아 근데 꼭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 아까 전에 세 변의 비를 주어졌을 때 이 세 변의 길이를 주어졌을 때랑 거의 솔직히 일반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아까 전에 만약에 세 변의 길이에 b를 주어줘도 얘들아 코사인 값을 모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약분됩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하지? 왜냐면 여기가 니네 생각해봐. 이렇게 세 변의 b를 주잖아? k제곱, k제곱, k제곱에 여기 k제곱 될 테고 k제곱, k제곱 날라가서 어차피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세 변의 길이에 b를 주면 어떠한 모든 사인 값도 구할 수 있고 모든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니네가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인 값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하잖아. 왜냐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사제 플러스 코제는 1이다라는 사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특히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까지 잠깐 설명을 끝내고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얘들아 니네 이건 좀 외우고 있자. 여기 단원에서만큼은 니네가 일단 이거는 알잖아. 2분의 파이 플러스 뭐 별은 그지? 코사인 마이너스 별이다라는 거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각과 요 각의 합이 2분의 파이면 마음대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은 니네가 너무 많이 써서 외우고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또 되게 많이 쓰는 게 하나 있어. 이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별 같은 경우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되게 많이 사용될까? 왜 그러냐면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파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에서 뭘 빼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좀 여기 단원에서만큼은 좀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사인 파이 마이너스 별을 맨날 쌤 새끼는요 사인의 2분의 1 파이 곱하기 2에다가요 마이너스 별이에요 해가지고 각변환 시키지 말고 그냥 외우자 이제 얘는. 파이 마이너스 별은 뭐랑 같아 얘들아? 그냥 사인 별이랑 같아. 알겠지? 그 다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별은 뭐랑 같아 얘들아? 마이너스 코사인 별이랑 같다라는 건 그냥 좀 암기할게.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맨날 이거 세 개 가지고 각변환하고 있지 말고 요거 세 개만큼은 여기 단원에서만큼은 좀 외우자. 너무 많이 나와. 딱 요 세 가지는 되게 많이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막 니네한테 막 사인에 뭐 파이 마이너스 A 이런 거 나오면 이걸 뭐 맨날 각변환하지 말고 그냥 딱 보자마자 얘는 사인 A를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니네가 바로 써달라고. 외우자고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그지? 기말고사 시험 범위니까 그냥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내용은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뭐 어려울 거야.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왜냐면 어디에 어떤 문제에 뭐를 접목시켜야 될지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넓이인데 마지막으로 넓이인데 자, 이 넓이에 관련된 문제도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니네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부터 한번 잠깐만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H잖아? 그럼 니네한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배우잖아.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를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합니다. 라고 니네가 배울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그리고 나서 삼각형의 넓이를 또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뭐를 배우냐면 삼각형의 안에 내접원이 이렇게 들어있는 삼각형이 튀어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니네한테 이 삼각형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니네한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에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얘들아 실제로 이거 나오는 공식이 여기서 나온 거야. 왜 그러냐면 잘 봐봐. 니네 이렇게 보조선 그리고 이렇게 보조선 그리면 얘들아 여기가 R이고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넓이가 얼마냐 그럼 2분의 1 곱하기 AR 2분의 1 곱하기 BR 2분의 1 곱하기 CR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1 CR 하니까 2분의 1 R 묶어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결국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야.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뭘 배우기 시작합니까? 이거 배우기 시작하지. 중3 때 배우는 내용이 이거잖아. 그치?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거의 넓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S는 2분의 1 곱하기 AB sin C다라고 니네가 구해냈을 거야. 이 공식도 여기서 나온 거야. 이 모든 공식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잘 봐. 이게 왜 여기서 나왔냐면 니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 한번 그어볼래? 이렇게. 그럼 니네 여기 길이가 얼마냐라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면 얘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A가 각 C를 싹 피해 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A sin C 아니겠어? 이걸 직각삼각형으로 봐봐. A가 각 C를 싹 피해 갔어요. 그치? A sin C일 거 아니야. 그래서 넓이 구하세요. 그러니까 밑변 B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밑변 B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넓이 나와. 다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또 뭘 배워? 중3 때 이거 배우지?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배우지?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얘들아 여기가 A라고 하면 얘가 정삼각형이라면 결국 여기도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건데 잘 봐. S는 2분의 1 AB sin 60도일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서 나온 공식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라는 공식이 나온 거야.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공식이잖아.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라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 몇 가지가 추가되는데 첫 번째 결국 얘 가지고 계속 갖고 놀아볼 건데 잘 들어봐. 얘 가지고 갖고 놀 거거든. 지금 이 모든 공식들 다 암기해놔야 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바꿔볼 거냐면 우리 사인 C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사인 법칙에서 사인 C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었다고 했냐면 2R분의 C다라고 쓸 수 있다고 배웠거든. 그래서 나온 첫 번째 공식이 여기서 나온 첫 번째 공식이 4분의 R의 ABC다라는 공식이 튀어나오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를 대입해봐. 아이고 4R분의 미친놈 잠깐 4R분의 ABC 미안 4R분의 ABC다라는 공식이 탄생되는 거야. 자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얘가 나올 일은 솔직히 제로거든. 근데 작년 온양고등학교에서 출제됐습니다. 자 작년 온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얘들아 내가 좀 이따 가르치긴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알잖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만약에 알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니네가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라면 잠깐 여기도 봐봐. 니네 여기서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때는 세 변의 길이와 내접원의 반지름까지 알았어야 니네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거든. 중학교 3학년 때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니네는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무조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나올 때 니네가 쌤 4R분의 ABC면 ABC를 아는 거니까 니네가 어차피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거니까 굳이 이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학교생들이 어떻게 출제해버렸냐면 그냥 ABC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준 거야. ABC가 5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라 당황한 거지. 이 공식 모르면 못 풀 거 아니냐고 그때 가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ABC다라는 곱으로 줘버린다고.
얘도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준다고. 니네가 만약에 A, B, C를 따로 주잖아? 그럼 어차피 모든 삼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어차피 모두 다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줄 때가 있어. 그래서 이 공식을 내신 때만큼은 기억해놔야 돼. 딱 내신 때까지만 하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내신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놔. 그래서 니네한테 삼각형 세변의 곱과 외접원의 반지름을 줄 때 사용하는 공식. 만약에 삼각형의 둘레와 내접원의 반지름을 줄 땐 이 공식. 내접원이냐 외접원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넓이 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꼭 좀 외워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또 사인 법칙에서 나온 공식.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봐봐. 그럼 여기서 C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 사인 C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C는 2R 사인 C. 그러니까 우리 A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2R 사인 A라고 쓸 수 있고, B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2R 사인 B다라고 구해낼 수 있겠지. 그래서 또 나온 공식이 뭐가 되냐면 얘들아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C.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약분되니까 얼마겠어 얘들아?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다라는 공식이 탄생되겠지. 무슨 말인지 했니? 얘들아 변의 길이를 하나도 안 주고 니네한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변의 길이를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니네한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각만 주어지고. 되게 특이한 공식이겠지. 그래서 나온 공식들이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냥 추가된 공식인데 실제로 만약에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결국은 모두 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것까지라도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놔. 이 공식을 이렇게 변형시키기만 하면 돼. 이해했습니까? 자, 물론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얘야. 자, 지금부터 잘 봐.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이제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헤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헤론의 법칙 역시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온 공식일 뿐이긴 해. 그리고 헤론의 법칙은 언제만 사용할 수 있냐면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저는 헤론의 공식을 외우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 근데 외우면 되게 빠르긴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야, 그럼 잘 봐봐. 니네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솔직히 이 공식도 필요 없어지는 거고 또 이 공식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라고 니네가 착각할 수가 있다고. 근데 잘 봐봐. 솔직히 세변의 길이랑 이거는 봐봐. 세변의 길이랑 내접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고 이건 세변의 길이랑 외접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저는 어차피 세변의 길이를 알면 공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공식들을 몰라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니네한테 어떤 경우가 있냐면 A, B, C를 각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거나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워놓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윤아? 자, 그럼 이제 헤론의 법칙 마지막으로 헤론의 법칙 마지막 코사인 법칙 간단해. 공식 아니야. 그냥 생각해서 푸는 거야. 잘 봐. 내가 세변의 길이를 니네한테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럼 니네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당연히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코사인 C가 그냥 4분의 3이라고 구했다고 쳐볼게. 어떻게 푼 거야? 이거 3개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쓴 거지. 세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따라온 거 맞지 우린? 그래서 우린 코사인 C를 구했어. 근데 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이 공식이야. 그러니까 시작은 얘고 끝은 얘야. 다 얘야. 이거 두 개 가지고 계속 갖고 노는 거야 결국. 자, 코사인 법칙 공식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AB 사인 C일 거 아니야. 그치? 얘에 의해서. 근데 사인 C는 어떻게 구하냐? 얘 가지고 구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직각삼각형 그래야지 뭘. 여기에 4, 여기에 3. 보라스 정리에 의해서 16 빼기 9니까 루트 7 나오나 이렇게. 그래서 사인 C가 얼마냐 그러면 4분의 루트 7이에요 라고 니네가 넓이 구해주는 거. 이해한 거 맞지? 따라봤지? 자, 그러면 헤론의 공식은 뭐냐? 헤론의 공식은 뭐냐? 어디를 지울까?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근데 되게 만약에 여기가 4, 5,
6 이렇게 다 자연수야. 물론 일반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면 돼. 근데 헤론의 공식은 이 코사인 법칙을 그러니까 되게 아름답게 막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더래. 이 공식을 구하는 공식은 루트에 p 곱하기 p 빼기 4 곱하기 p 빼기 5 곱하기 p 빼기 6을 하면 이거의 넓이가 나온대. 선생님, 그럼 여기서 p는 뭡니까? p는 삼각형의 둘레에 2로 나눈 값. 여기서 의미하는 삼각형 둘레를 2로 나눈 값. 이것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를 3으로 바꿀게. 자, 봐봐. 한번 보여줄게, 내가. 이거 넓이 구하래, 니네한테. 이거 넓이 솔직히 니네 벌써 얼마인지 알잖아. 왜냐면, 쌤, 여기가 3, 4, 5니까 피타고라스 수니까 여기 90도겠네요. 그래서 이거의 넓이 6이에요 라고 나오는 거 나도 알아. 알겠지? 6인 거 알아. 근데 실제로 헤론의 법칙 써서도 6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려고. 자, 이렇게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거든. 그럼 일단 먼저 뭘 구하라고? p를 구하라고. p는 뭐라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반으로 나눈 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니까 10이 나오지? 그 반으로 나누니까 얼마 나오더라? 6 나오는 거 맞습니까 지금? 그럼 공식 S는 뭐냐면 루트에 6 곱하기 6에서 3 빼니까 3, 6에서 5 빼니까 1, 6에서 4 빼니까 2. 얼마 나옵니까? 답은 똑같이 6 나오는 거 맞지? 이를 우린 바로 헤론의 공식이야. 쌤, 이건 헤론의 공식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닌 거 알지? 쌤, 이거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넓이 한 번만 더 구해볼게. 자, 넓이 구해보자. 뭐 어디 한번 구해볼까? 나 여기를 그냥 C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코사인 C는 한 번만 연습할게.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2, 4, 5분의 4, 4, 16 더하기 5, 5, 25 마이너스 9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계산 한번 해주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8, 5, 40. 아니구나. 맞나? 8, 5, 40분의 그지? 얘 얼마지? 41, 32 나오나?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얘들아? 8로 나눠지니까 5분의 4 나왔잖아. 그럼 코사인 C가 5분의 3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직각삼각형 5, 4 보라스 여기는 보라스 정리의 3. 그래서 우리는 사인 C가 얼마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5분의 3이다라는 걸 찾아냈어. 그래서 넓이를 구하세요. 2분의 1 곱하기 AB. AB 사인 C 5분의 3. 답은 똑같이 6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든 학생들이 있겠지. 선생님, 근데 그럼 다 헤론의 공식 쓰면 되는데 굳이 이걸 왜 씁니까? 라고 하는데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루트 5다 이렇게 나오면 니네 이거 못 씁니다. 써도 되는데 개복잡해져. 왜냐면 이거 둘레 자체가 벌써 2분의 9 더하기 루트 5가 돼버릴 거 아니야. 이거 곱하기 공식이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니네가 봐도 계산이 더러워지겠지. 그래서 자연수일 때 아니면 쓸 일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로 나왔을 때만 요 헤론의 공식 기억해놓고 아까 전에 공식 정리해줬지? 어디 갔냐? 다시 한번 써주면 공식은 루트에 p 곱하기 p 빼기 a, p 빼기 b, p 빼기 c다라는 공식 기억납니까? 이렇게 여기서 의미한 p는 삼각형의 둘레를 반으로 나눈다 이렇게 풀어줘.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다 끝났어. 자, 좀만 집중하고. 자, 봐봐, 다 끝났어. 한번 쑥 훑어주는 거니까 기억하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사각형 넓이인데 결국 삼각형 넓이에서 그대로 나온 내용이라서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 자, 일단 먼저 사각형의 넓이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 자, 두 가지 넓이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이거 뭐 가르칠 필요도 없긴 한데 자, 평사의 넓이지.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래 얘들아.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래. 당연히 답은 뭐가 될 거냐면 니네가 그러니까 평사는 대각선 이렇게 자르면 이 넓이랑 이 넓이 같다라는 거 니네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면 얼마 얘들아? 2분의 1 AB sin C 아니겠어? 그런데 이런 게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지? 그래서 결국 AB sin C다라는 평사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각형이 있어. 아무 사각형이나 상관없어요.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런데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의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잖아?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잘 들어봐. 보조선을 이렇게 다시 말해서 얘랑 평행하게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걷어. 얘랑 평행하게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걷어. 그러면 얘는 평행사변형이겠네. 왜? 얘랑 평행할 거고. 왜냐면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고 있으니까. 얘랑도 평행하니까 얘랑도 평행하니까 얘랑도 평행하겠지. 평행사변형이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B니까 여기의 길이도 B가 되겠네. 여기가 A니까 여기의 길이도 A가 돼버리겠네. 그리고 얘는 평행사변형인데 요 각과 요 각은 당연히 동의각이지. 내가 방금 여기 위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 뭐였어? AB sin 세타다라는 걸 배웠어. 그럼 지금 내가 구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노란 색깔 사각형의 넓이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사각형의 넓이는 요 하얀 색깔이란 말이지.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을 테고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을 테고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을 테고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을 테니까 결국 흰 색깔의 넓이는 여기다 뭐만 해주면 돼?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세타의 2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지. 요거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줄 거야. 그렇게 하면 솔직히 삼각함수 활용 내용은 다 끝난 거 얘들아. 여기서 이제 문제는 니네가 풀어보면서 뭐 몇 개만 그냥 풀어보면서 원스텝 풀어줄게. 투스텝 문제 아깝잖아. 원스텝 그냥 대표 문제들 한 번씩만 그냥 보면서 넘어갈게. 아 진짜 너무 쉬워서. 그래 뭐 그냥 얘들아 사인 법칙에 뭐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해보자. 그냥 이런 거 하나 해볼게. 그냥 얘들아 삼각형 ABC에서 그려 얘들아 제발. 그리고 도형 그리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그리십시오. A, B, C고 각 A에 대한 대변을 우리는 2라고 하라고 했고 각 B에 대한 대변을 B, 2루트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각 A가 30도다라고 니네한테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걸 뭔가 이렇게 주어져 놨잖아. 그지?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그럼 니네한테 지금 뭐를 구해달래? 각 B를 구해달래? 자, 일단 나 여기부터 구할게. 여기부터. 그럼 사인 법칙에서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사인 30도 분의 2. 그치? 는 니네가 구하고 싶은 사인 B분의 2루트 3 아니겠습니까? 뭐 사인 30도가 2분의 1인 건 니네가 당연히 알 테고 2분의 1을 이렇게 약분해 준 거 결국 얼마? 4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결국 사인 B는 뭐랑 같겠어 얘들아?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이랑 같겠네. 당연히 B는 몇 도입니까 얘들아? 60도. 그래서 여기가 60도.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는 90도구나 라는 걸 니네가 찾아낼 수 있겠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지 그치? 사인 법칙에서 뭐 간단한 내용이고 코사인 법칙도 뭐 한 문제. 자 이런 것도 얘들아 봐봐. 얘들아 그리고 이런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얘들아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보잖아. 야 삼각형을 판단하는 건 길이야. 변이야 변. 변의 길이에 이 변의 길이를 가지고 풀어달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각과 변이 막 섞여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다 변으로 바꾸면 돼. 무슨 말이냐면 난 각이 궁금하지 않다고. 사인 A, 사인 C를 없애버리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 A는 사인 A 뭐가 되겠어요? 2R분의 A. C에 사인 C는 뭐가 되겠어요? 2R분의 C. 그럼 2R, 2R 사라지네. A제곱과 C제곱이 같네. 결국 A랑 C랑 같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겠지.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비교해주면 돼. 이런 문제들. 코사인 법칙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고 뭐 사인 법칙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일 거니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코사인 법칙 중에도 뭐 빈출이라고 쓰여있는 거 한번 해볼까? 자, 뭐. 자, 이건 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랑 같이 나와 있는 문제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외접원이 나와 있네. 외접원. 그럼 분명히 뭔가 사인 법칙이랑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니네가 한번 해줘야 돼.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두 번째로 코사인 A가 주어져 있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져 있네. 끼인각. 아 그럼 얘도 이제 또 보면서 아 이건 뭔가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걸 니네가 떠올려줘야지 그럼.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이 들어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가 보이는 거야. 그럼 잘 봐봐. 결국은 니네한테 맨 마지막에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라고 있으면 사인 법칙이란 말이지. 그럼 마주보고 있는 거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얘만 찾아내면 문제 끝나겠네 얘. 근데 또 얘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 얘가 필요하네 코사인 법칙. 그래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 섞여있는 문제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니네가 해석을 가면서 가져야 돼. 그럼 결국 x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5, 5, 25, 7, 7에 49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5분의 4 5 날아갈 테고 얘 얼마 나오냐 얘들아? 73? 73 마이너스 얘는 얼마야? 14 곱하기 4 74야? 뒤에 건 얼마야? 56? 얼마야? 20 18? 맞지? 틀린 말해줘. 자 그래서 여기가 3루트 2래. 자 그러면 니네가 이제 봐봐. 얘가 3루트 2라는 거 알고 얘 코사인 값 알면 당연히 외접원에 넓으면 끝난 건데 사인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코사인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A가 이렇게 5분의 4라고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뭐 보이는 사람은 바로 풀어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서 5, 4 하면 보라스 정리해서 3이 나오니까 결국 사인 A는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5분의 3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결국 답은 2R은 사인 A분의 그거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 3루트 2다라고 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내면 되겠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뭐가 주어져 있을 때 뭐를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 니네가 꼭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자 마지막 삼각형의 넓이도 뭐 한 문제만 해볼까? 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려라 제발. 자 뭔가 이렇게 나와 있대. 그려 얘들아. A, B, C 그리고 A, B의 길이 4라고 나와 있고 그치? B, C의 길이 5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나와 있는 거 없고 자 코사인 A 각 A 더하기 C는 얘들아 뭐라고 써야 된다고 했어? 파이 마이너스 B라고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외워놓자는 거야. 여기 단원에서 내가 이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외워놓자고 한 이유가 있겠지 그치? 이것도 각변환하고 있지 말고 딱 보자마자 뭐라고 쓰라고 얘들아 얘는? 얘 뭐라고 쓰라고 했어? 마이너스 코사인 B다라고 바로 쓰라고 했어. 이렇게 됐지? 그래서 결국 코사인 B가 뭐 마이너스 5분의 2다라는 거 니네가 알아냈어. 자 그럼 우리가 이 각에 대해서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겠지. 뭐. 자 코사인 B가 나와 있는데 그려주면 얘가 5고 얘가 2잖아. 보라스 정리해서 여기는 얼마 얘들아? 25 빼기 4니까 루트 21이겠네. 그리고 당연히 사인 B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 알고 있지? 왜냐하면 A랑 그러니까 사인은 180도 밑에까지 다 양수잖아. 얘가 뭐 180도를 넘어갈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 니한테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B다 이렇게 풀어주구나. 됐지? 일단은 뭐 문제는 뭐 이 정도까지만 풀어줄게. 나머지는 뭐 니네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오답하는 걸로 할게.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이거 다 그냥